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들이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몇 가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타격을 입을 뻔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요. 미국 정치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헷갈릴 만한 게, 분명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는데 정작 현대차그룹 전기차들은 보조금 기준에서 탈락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이게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전망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하는 내용도 있어서 오늘은 트럼프가 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트럼프 쪽에서 나온 소식을 아주 간략하게 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둘째, 동시에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셋째,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국 우대 중심주의 정책을 펼칠 거란 겁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어떻고 미국의 보조금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했다고 하고, 이건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뭐다? 전기차 의무화를 안 해주겠다는 거지, 전기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친환경차 산업 정책을 중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미국만 봐도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보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죠. 즉, 더 많은 노동자, 더 넓은 지역 경제, 더 큰 경제 규모와 연관되어 있는 내연기관차를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두 번째,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건 뭐다? 나는 확실하게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파리 협정은 뭔가요? 2015년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입니다. 조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 행동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협정에 참여하는 순간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정 참여국들은 모두 이런 목표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국가 단위로 장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이번에만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와 지금 파급력이 다른 거냐? 이 당시에는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왜냐면 협정 발표 이후에 3년이 지나야 유엔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었고, 여기에 유예 기간도 1년이 적용되면서 2020년 11월이나 돼서야 공식 탈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작 3개월 만에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협정에 재가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파리 협정 탈퇴라는 이슈 자체가 빠르게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협정을 맺은 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예 기간 1년만 적용되고요. 이 덕에 트럼프 임기 초기라 할 수 있는 내년 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 효력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파리 협정 탈퇴를 다시 선언하면서 트럼프는 어떤 걸 강조했냐, 우리는 파리 협정에 탈퇴함으로써 1조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44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트럼프 취임사에 따르면 미국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면 돈이 되고,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미국 시민들은 전기차가 아닌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게 된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트럼프가 단순히 전기차를 혐오하는 개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바이든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부품 광물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미국 에너지부의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결국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기아 EV6와 EV9으로 축소됐는데, 그럼 도대체 그 요건이 뭐냐? 일단 언론에서는 중국산 부품 제외 규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에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우려 단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물론 다행히 현대차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예 이번에 보조금 조건에서 탈락한 차들의 배터리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규제 대상 광물이 빠진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다시 보조금 조건을 충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충돌하는 것 같죠? 바이든과 반대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한다, 그런데 또 IRA 보조금 안 줘, 이러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트럼프는 전기차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자국 우대 중심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 진짜 전기차를 싫어해서 이랬다면 테슬라까지 타격을 입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IRA 보조금 조건을 강화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전망해 드렸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망은 어렵게 나온 게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어떤 성향의 정책을 펼쳤고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해외 인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만 봐도 굉장히 자국 중심적이면서 비즈니스맨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전기차 기업이 아닌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테슬라도 손해보도록 두진 않을 거란 거죠. 즉 전기차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자동차를 잘 팔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가 뭐냐? 이번 트럼프 취임식을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장관 후보자들보다 앞자리에 배치를 해서 앉도록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빅테크 인사들이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빅테크 인사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트럼프 비판 기사를 내니까 아마존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저커버그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트럼프 취임식 때 굉장히 큰 돈을 기부했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말할 것도 없죠. 선거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지지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 봐도 머스크가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시민들 입장에선 미국 기업을 잘 되게 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철저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평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전기차 죽이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트럼프 취임식 때 기부도 한 현대차 그룹도 결국은 큰 피해를 안 보게 된 거니까요. 다만 배터리 기업들은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큰 위기일 뻔했던 걸 현대차 그룹의 기지로 극복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적 측면이 아닌 기업들의 대응이 훨씬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미국에선 우리 기업들이 우선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으니 국내 상황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아직도 환경부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친환경차 정책을 펼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충전기 보조금의 문제점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아디를 시작으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비아디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국내 출시를 알렸습니다. 이게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했죠. 이 브랜드들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거고 딜러사들을 끼고 들어오니 독일 차들처럼 딜러사 간 프로모션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거죠. 한국 전기차 시장은 파이가 작습니다. 판매량 많이 보여드렸죠.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22에서 25위거리입니다. 테슬라도 이걸 못 들었고 결론적으로 현대기아차도 한국의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온대요. 심지어 업계에 돌고 있는 얘기가 렌터카 업체에서 아토3를 월 20만원짜리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래요.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명분 그리고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폭탄을 매기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산업을 지켜야 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치밀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였고 방어 측면에선 구매 보조금이 캐즘 극복은 국산 전기차가 많이 팔리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 치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걸 누차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완전히 막지 못한다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 수단은 쉽게 말하면 뭐다? 전기차를 만드는 우리 기업, 그 기업이 만드는 전기차, 그리고 인프라 품질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내연기관차랑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게 없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비어있는 시장이고 이건 곧 진입장벽이 낮거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안 산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산다는 게 문제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관계자 말고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